이 북측 두 번째 북측 광물 지원 전략입니다.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잘 아시죠. 북측 경제 강화 비중이 12.6%고 남측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근데 그 주 원인은 자체적으로 이제 자력 경쟁을 해야 되니까 모든 원료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갖고 있는 게 지하자원이다 보니까 외화를 획득하는 그 수단으로 지하자원을 이 광물자원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대부분 거의 전량을 중국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제값을 갖고 판매를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광석 자체는 수출을 못하다가 이제 얻어진 돈으로 가공 1차 가공을 하고 뭐 정광의 형태로 또 그다음에 개발되는 그 물질이죠. 이 형태로 해서 이제 보내고 있죠. 광물 매장량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테고. 제가 이 광산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북측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각 지역마다의 전문기관이 있지만은 북에는 각 단위마다 전문기관, 전문기관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광산을 개발을 할 때 처음에 그냥 차광기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트럭, 그 다음에 뭐 까또라는 거 하는 포크레인부터 이런 걸 다 순차적으로 보냈는데 이걸 보내게 되면은 이분들이 스스로 그거를 이 부속이나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서 그거를 필요할 때 쓰고 그 기간을 이제 단축시키려는데 이 부분이 뭐냐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사업하는 입장에서 그걸 생각한 것이 각 단위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군수산업의 어떤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자들이 제조산업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기반을 다 활용을 해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연구재단에서 우리나라 자연과학 이 기술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자세히 보게 되는데 이 사회주의 국가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산업화하고 관계없는 그런 기초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측도 우리가 80년도에는 석유산업으로 전환됐지만은 북한은 여전히 그냥 석탄산업으로 그냥 그대로 자력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막혀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들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해결하게 하면서 얻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부산물이 뭐냐면 기초연구 결과가 없으면은 응용과 개발 연구를 해서 산업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자기들 단위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이 산업화는 되지 않았지만은 내재적으로는 굉장한 그런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산 부분만 봐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마철인데 이게 이 선철하면은 제강에 올려죠. 근데 그건 선철은 이 콕스탄이 없으면은 생산을 못 하는데 콕스탄을 전부 다 이 동북 삼성에서 가져왔습니다. 길림에서. 그런데 콕스탄을 없이 무연탄으로만 만드는 사마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이 제가 이것도 이제 한국에 보내려고 해도 못 보냈는데 선철하고 고철의 중간 정도의 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마철이 주체철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북측 광물자원조사 개발의 부분들인데 북측에는 약 7만 명의 지질탐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만 명이 각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은 강원도 철원군 그러면 철원군 내에 지질탐사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1년 12달 탐침봉 갖고 지표조사를 하면서 이 광물 자원에 대한 개발을 조사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처럼 정밀한 장비는 없지만은 예전 일본이 개발했던 그런 광산을 기초로 해가지고 또 신규 광산을 포함을 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이것이 조사된 그런 자료들은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국가지하자원개발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가지하자원개발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관리를 합니다. 그 관리하고 활용한 부분들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측에서 이 광물 조사를 하고 했을 때 지금 문제는 뭐냐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광물 사업 관련된 부분들에서 추가로 사업해야 할 부분들은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샘플을 제가 직접 가져온 건데 그때 팀들이
이게 지금 이제 이 각 분야 모든 금속에 관련된 부분이면 품위만 틀립니다. 아니 내용만 틀려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몰리브덴인데 이게 국가자원개발 지하자원개발위원회에서 이렇게 각 지역에 이거 포함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지질탐사대가 그거를 정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관을 하죠. 거기 되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좀 이 날짜하고 강종하고 그 회사 그다음에 개발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이제 틀린 겁니다. 대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런 정부에서 이 능력이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친구들한테 저거를 줍니다. 원래부터는 요만큼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 개발해봐 2년 동안.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저 서류를 가지고 중국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업체한테 와가지고 자 개발을 하자. 그러면 그 2년 동안에 개발을 해서 얻어진 수익을 이제 공유를 하는데 공유하는 방식은 저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은 우리 여기 전문가가 계실지 모르지만 손으로 이렇게 다 안 그리죠. 얘들은 손으로 이렇게 다 그린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열악하죠. 근데 저희 지금 이 비팍의 이런 장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는 지표 검사를 통해 가지고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이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가 있는 것을 이것도 이제 평양에 제가 제안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북측에 있는 광물 자원의 이 재산 가치가 얼마다 하는데 그 정확한 건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방식하고 또 틀리고 자료도 옛날 거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고 이 북측의 이 주요 광산물 부분이지만은 광종별로 지역마다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아주 용이하다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산가치 산출 이런 부분들도 역시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이게 지금 아까 저희들이 이 남북 경협 플랫폼 중에서 자원 부분에 관련된다 그러면은 이 자원에 관련된 기업들이 연간 필요한 금속의 양과 품질과 이런 부분들을 다 조사를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북측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서 개발 계획을 세우고 적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희소금속 같은 경우도 4차 산업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북측에도 많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몰리브덴 부분들이 이제 국내에서 이 용도하고 그다음에 매장량 이런 자산 가치를 했는 건데 제가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우리 그룹 자체 내에서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확인한 아까 말씀드린 국가지하자원개발위원회에 있는 이 조사 자료를 근거로 저희들이 그때 개발을 하게 한 10개 정도를 이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이게 이제 황해북도에 있는 수안 몰리브덴 광산인데 이게 갱구가 한 3개 정도 있어요. 3개 정도 있는데 요게 이제 몰리브덴 원석입니다. 원석이고 요게 이제 개발을 하고 이건 이제 미광인데 선광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대로 다 방치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저희들이 북측 강물을 개발을 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사항들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형봉 알루미나 포커스 광산 이것도 제가 직접 이 광산을 개발을 해서 이것도 한번 북에 제가 직접 이제 열차로 갖고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연아양 광산 이 부분도 추진을 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미광 말씀했지만은 이게 이제 한경남도 장진군에 있는 텅스텐 미광 500만 톤인데 이제 평균 품위가 이제 5% 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넓은 지역이 개발을 하고 나서 그 당시에는 선광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시광산 전개이고요. 여기 이제 지금 적지만은 이때가 2006년도 그때 이 핵개발 1차 핵개발하고 막 난리 났을 때입니다. 근데 관심도 그 당시에는 그런 겁도 없었는데 제가 이제 저쪽에 건너가가지고 이게 바로 이 강 하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를 한 30톤 정도 되는 배를 한 3척을 가지고 아침에 이 고기하고 쌀하고 이런 거 갖고 들어가서 거기서 생산해가지고 다시 갖고 나오고
그렇게 하면 그때는 겁도 없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걸리면 그 당시에는 또 제가 못 볼 수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여기에 생산해하고 그냥 이대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배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에도 이렇게 간단하지만 여기도 세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배 되는데 바로 그냥 이 옆에 이 인민군들이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웃어. 이 새끼 뭘 웃나?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말을 못하고 그랬는데 여기에도 세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하는 걸 물건을 다 가져가고 요게 이제 나왔던 그런 거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안에 내부에서 지금 이게 지금 강석을 캔 겁니다. 이게 58%짜리입니다. 그죠? 이건 이제 덕형 파쇄기, 원형 파쇄기 해서 이거 이제 처음부터 공장에 대한 지원을 이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주로 가장 많이 이제 북에서 하는 것이 무연탄이죠. 그 무연탄 부분들은 이제 남포에 저희들이 이제 전용 부도에 있어서 북에서 이제 남쪽에서 필요하면은 바로 실어서 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건 단동에 예약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황해제철소는 김책제철소는 그 용광로로 하지만은 황해제철소는 그 전기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고철을 위주로 했고 이런 이 각광도 만들고 그러는데 보면은 규정이 그게 일정하지가 않죠. 그래가지고서 제대로 국내에는 활용이 안 돼요. 그런데 중국은 뭐 어떤 품이든 간에 중국에서는 다 활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 북측이 중국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